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벤트성으로 기획해본 이러한 차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먼저냐, 모양이 먼저냐로 볼 때 다분히 모양이 먼저였던 잘못된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GT카라 하면은 장거리 레이싱카인데 엎드려서 고개를 치켜들고 과연 몇 분이나 운전에 집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일의 사고에 과연 얼마나 안전할지 거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차 모양 중심의 이런 디자인을 잘 모르는 초보 디자이너들은 뭐 혁신적이다 하는 평가를 하긴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동차 디자인의 구심점은 사람의 탑승을 도와주는 시트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시트가 플로어에 놓이고 등받이가 설계되며 등받이의 각도를 120도에서 130도 정도 뒤로 눕히게 되는데, 이때 시트의 각도를 함께 올려서 편안한 착좌감을 얻어냅니다.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왼발은 푸트레스트에 올려놓고 오른발 하나로 악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작합니다. 자세가 낮아지는 스포츠카나 레이스카의 경우에는 버킷 시트를 통해 등과 허벅지를 함께 받쳐주며 자동차의 조작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설계도 낮아지고 좁아진 만큼 치밀해지게 됩니다. 엎드려 타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 뭐든지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못 오인하여 바꿔서는 안 될 걸 함부로 바꿔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미래를 지향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지향하는 방법은 현명해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의 스켈레톤이나 아이언맨, 모터 GP 또는 이런 속도 기록용 직진 전용 머신에 현혹되어 인체의 구조나 기능적 특징에 대한 고찰 없이 장시간 레이싱을 해야 하는 GT 레이싱카에 엎드려 타는 자세를 적용한 것을 지적하거나 문제 삼는 전문가들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저로부터 몇 년이 지난 최근에까지도 똑똑하기로 소문난 영국의 자동차 메이커도 이런 짓을 했지요. McLaren Vision GT is a visceral McLaren is. 엎드려 타는 차를 굳이 디자인하고자 한다면 내부 공간의 인체에 대해서는 척추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놓이게 되는 상복부와 하복부, 그리고 골반 이하 대퇴부가 받는 주행 진동과 충격에 대한 인간공학적 솔루션 없이 막무가내로 디자인할 수는 없습니다. GT 레이싱을 한다면 몇 시간 이상 이 자세로 머리를 뒤로 젖혀 치켜들고 호흡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과 증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타는 자세는 잠깐의 속도 기록을 재는 머신이나 침대에 엎드려 게임 콘솔을 가지고 놀 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영국의 맥라렌이나 미국의 쉐보레가 저런 걸 디자인했다 하여 그것이 정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디자인은 학계나 업계의 정설이 아니고 게임 시장의 아이들에게 어필하여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디자이너는 힐 포인트와 아이 엘립스, 그리고 힐 포인트, 대시보드 등의 위치들을 함께 고려하여 내부 공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숄더 라인과 루프 라인이 그려지며 자동차의 형태가 시작됩니다. 스포츠카나 레이스카의 경우에도 동일한 설계 원리가 적용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차의 형태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뮬라 1 레이싱카나 르망 레이싱 프로토타입 같은 LMP 레이스카는 스포츠카의 포스처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레이아웃이 구성됩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4개의 바퀴 위에 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 운전자와 보조 운전자 위치가 정해지죠. 물론 4인승일 경우에 뒷좌석도 있어야 되고 버스나 기타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4개의 바퀴는 그냥 수직으로 놓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캠버를 가지고 놓이게 됩니다. 승용차는 마이너스 1도, 스포츠카는 마이너스 2도 정도 각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2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 동안 인류는 앉아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물고기나 돌고래처럼 엎드려 타는 게 더 편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게임 그래픽에서나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모터 GP 선수들이 바이크에 몸을 밀착하는 자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발을 디든 기마 자세하고 배를 깔고 타는 엎드린 자세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지요. 흉부, 명치에 지속적으로 체중이 실리고 머리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최악의 레이아웃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 별 희한한 걸 다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구에 관한 문제이지 사람 자체를 희한하게 바꿔버리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의 형태를 잡을 땐 바퀴 4개와 알맞은 캠버, 경우에 따라서는 토우 값도 약간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치, 그리고 앉은 자세, 그 다음에 동력과 동력 전달 장치, 화물칸 등의 공간들을 고려하여 바디라인을 올리게 됩니다. 바디라인을 올린 다음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운전자의 운전 시야각인데요.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전방 4m 내지 5m 이내의 노면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위로는 5m 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호대기 시 신호등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죠. 룸미러를 통해서는 후방 7m 이내의 노면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지평선도 함께 볼 수 있는 화각을 얻어야 합니다. 사이드미러도 후방 뒷바퀴와 노면,
그리고 지평선의 화각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 원리는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기본 요건들입니다. 물론 공도용 승용차가 아닌 레이싱카의 경우에는 레이싱 경기마다 규칙이 따로 있으며 그 규칙을 충족하는 자동차만이 경주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경주용 자동차들은 엔진의 형식, 차의 폭, 길이, 그리고 높이 제한이 있으며 엔진의 출력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주행 특성을 결정짓는 서스펜션 세팅에는 레이스 팀마다의 고유의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커브에 들어섰을 때 원심력 방향으로 롤링 포스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롤링 포스는 스테빌라이저의 힘으로 인해 좌우로 분산되어 차의 평형을 유지해주고 차의 코너링 포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연석을 지날 때는 댐퍼와 타이어의 협동 작업으로 접지를 꾸준히 유지해주어 차가 트랙 아웃되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Steering system, chassis and tires, so the car handles predictably in all circumstances. 레이스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은 레이스 팀과 차종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시팅 포스처와 높이는 속도가 빠른 경기일수록 점점 더 각도를 눕히고 높이를 낮춥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트 포지션이 높을수록 등판 각도가 세워지며 시트 포지션이 낮을수록 등판 각도와 무릎 앵글이 함께 펴집니다. 운전자는 자동차라는 기계의 메인 오퍼레이터로서 모든 조작 기구들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지 능력, 근력, 정신 연령, 그리고 반사신경 등 다양한 휴먼 팩터를 고려해야 합니다.